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테오도시우스와 기독교 국교화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국을 지키던 방패 최후의 로마인인 스틸리코 장군이 죽고 나서 서고트 쪽에게 로마가 두 번 털리는 상황까지 했죠. 자, 오늘은 그 이후 로마 제국 결국 멸망하는 서로마 제국 최종적인 멸망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 제국 전체 역사인데요. 로물루스에 의해서 주전 753년 시작된 로마, 바로 476년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마지막 황제로 멸망을 하죠. 이때 로마는 서쪽 로마이고 바로 동로마는 어떻습니까? 비잔틴 제국이란 이름으로 그 이후로 1000년 더 간다. 1453년.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시기 로마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로마 황제인 호노리우스의 죽음. 자, 408년, 410년 두 차례 서고트족 족장인 알라리크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털리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411년부터 417년까지의 시간 동안 이런 상황에서 황제의 재위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호노리우스의 재위는 의외로 안전했다. 그가 황제로서 심기일전해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니죠. 바로 이때부터 완전히 로마 제국의 영토인 갈리아 지역은 야만족들끼리 먹고 먹히는 완전히 아수라장,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바로 이 지역 로마 제국의 핵심 지역인 이 갈리아, 여기서 완전히 야만족들끼리 먹고 먹히는 상황이 되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침략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15년 호노리우스 황제는 콘스탄티우스 장군을 갈리아 지역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서고트족의 새로운 족장이 된 왈리아와 협정을 맺죠. 그래서 이 서고트족은 갈리아 지역에서 다른 야만족에 맞서서 로마를 지키는 군사령관이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로마를 이제 털었던 그 서고트족이 로마를 다른 야만족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동맹군이 된 거예요.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이렇게 되면서 419년 이 콘스탄티우스 장군이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의지해서 황제는 그를 이제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복 누이인 갈라 플라키디아와 결혼을 시켜서 황실의 일원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를 발렌티니아누스 3세라고 해가지고 그를 당시 아들이 없던 호노리우스는 이 조카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을 하죠. 자, 421년 호노리우스는 이 콘스탄티우스를 이제 공동 황제로 지명하면서 함께 통치해 나갑니다. 하지만 8개월 후 콘스탄티우스가 급사하게 되죠. 당시 36살이나 된 이 호노리우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주 어린 조카 이 발렌티니아누스 3세에게 스트레스를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인 갈라 플라키디아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동로마인 콘스탄티노플로 도망가죠. 그 도망간 지 2년 만에 호노리우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2년간의 경론 끝에 동로마로 도망간 갈라 플라키디아, 그 엄마죠. 그를 섭정으로 해서 당시 4살짜리였던 발렌티니아누스 3세를 서로마의 황제로 즉위시키죠. 자, 이렇게 되면서 동로마와 서쪽 로마는 동서로마는 모두 여인 천하가 되는데 당시 동로마의 그 테오도시우스 2세가 통치했던 42년의 시간, 그리고 그쪽은 이제 누나
황제 누나와 와이프가 이제 거의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서쪽 로마는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30년 동안 통치하는데, 자, 이 기간 동안은 거의 엄마인 갈라 플라키디아가 통치하면서, 자, 동서 로마는 명실상부한 여인 천하가 됩니다. 자, 여자가 의욕이 넘치니까 남자가 무기력해지는 건지, 아니면 남자가 무능하니까 여자가 나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인 천하 세상이 됩니다. 황제가 군사령관이던 원수정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쨌든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이 황제는 황궁에 처박혀 있고 전쟁은 장군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도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인은 이 장군을 부리는 데서 이제 약간 문제를 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동로마의 황제의 누나인 풀케리아는 그런 면에서 상당한 재능을 보였죠. 하지만 이 시기 서로마 황제의 엄마인 갈라 플라키디아는 이 점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결국 이 서로마가 동쪽보다 더 일찍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일조를 하게 됩니다. 자, 갈라 플라키디아, 속 좁은 여인네인가, 통 큰 통치자인가. 자, 그는 이제 섭정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갈리아 지역의 총사령관으로 아이티우스 장군을, 그리고 북아프리카 총사령관으로 보니파키우스 장군을 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한 거죠. 지도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서로마의 섭정이 된 갈라 플라키디아. 그는 이제 이 갈리아 지역의 총사령관으로 아이티우스를,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총사령관으로 보니파키우스를 파견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하죠. 자, 보니파키우스가 정치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부터 인기가 엄청나게 좋죠. 자, 이렇게 되니까 갈라 플라키디아는 혹시 이 북아프리카의 분리 독립을 꾀하는 게 아닌가, 쿠데타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속 좁은 여인네로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장 그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면서 소환장을 발부하죠. 근데 보니파키우스 장군이 빨리 오지 않고 미적거리니까 이거 반란을 꾀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토벌군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토벌군이 참패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자, 이후 보니파키우스는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확실하게 북아프리카의 분리 독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있는 그 반달족,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을 용병으로 고용하지요. 그러면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 영영 이 로마 제국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대재앙의 단초가 되는데, 자, 429년 반달족 족장 겐세리크는 이 초청을 받고 이제 북아프리카로 넘어오는데, 자, 반달족 한번 볼까요? 반달족. 이 반달족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쭉쭉 해가지고 이 당시 이 스페인인 이베리아 반도 여기에서 이 서고트족과 이제 각축전을 벌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려가지고 반도 남부, 지금의 안달루시아 지방이 여기에 좀 남아있고 서고트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들도 살 길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초청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이제 슉 넘어가는 것이죠. 자, 원래는 한 개 대대 수준만 요청했는데 반달족 전체 8만 대군이 상륙한 걸 보고, 자, 보니파키우스 장군은 사태가 심각한 걸 인식하게 되죠. 여기에다가 북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대견연 이단으로 차별받던 이 도나투스파, 바로 북아프리카의 원주민이죠. 바로 이단으로 차별받던 이 도나투스파가 이 반달족에 합세하면서 가담하면서 사태는 눈덩이처럼 더 커집니다. 자, 이제 이 북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단인 이 도나투스파를 믿었고 반달족 역시 이 아리우스파 이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은 같은 이단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북아프리카 원주민이 무어인, 베르베리인까지 가세하면서 사태는 이제 거대한 산사태로 발전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430년 이제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히포가 함락이 되고, 자, 이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 그 유명한 바로 초대 교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비열이었던 어거스틴이 결국 전투 중에 죽게 되죠. 76세를 일기로 죽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이 히포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죽은 건 오히려 천운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생전에 이 도나투스 2단 논쟁에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이 도나투스파 사람들이 이 복수심으로 완전히 불타 있었거든요. 그의 시신은 몰래 이제 사르데냐 섬으로 옮겨졌고, 나중에 중세에 해적 습격이 많아가지고 현재에는 이제 이탈리아의 파비아 교회에 어거스틴의 그 유골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갈라 플라키디아 섭정을 내려놓고 실각하다. 자,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쫓겨나 이제 결국 북아프리카를 반달족에게 빼앗기고 이제 도망온 보니파키우스. 그는 망명자 신분으로 라벤나 황궁을 찾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섭정을 하고 있던 갈라 플라키디아는 비난도 또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 개가 천선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죠. 자, 그는 당시 갈리아 지역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아이티우스 장군을 또 경계합니다. 이 아이티우스가 갈리아 지역의 분리 독립을 획책하는 게 아닌가? 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병이 또 도집니다.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리고 경험은 바보에게도 좋은 학교가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자, 갈라 플라키디아는 동일한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이 보니파키우스, 자, 북아프리카에서 결국 망명은 보니파키우스 장군을 갈리아 지역에 파견해서 아이티우스의 제압을 시도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서 서쪽 로마 제국은 남은 위력을 완전히 소진하게 되죠. 이 북아프리카 여기서 이제 도망 나온 망명원 보니파키우스 라벤나의 황궁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갈리아 지역에서 인기 절정의 아이티우스 장군을 제압하라고 이제 갈라 플라키디아가 보냈다는 것이죠. 자, 2년간 내전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수장 대결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이티우스 장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티우스의 하인의 계략으로 수장 대결 직전에 이 창을 좀 더 길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창에 찔려가지고 결국 보니파키우스가 죽고 아이티우스가 승리합니다. 자, 432년부터 454년까지는 22년의 시간은 이제 아이티우스 장군의 이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티우스 장군의 위협을 받고 당시 섭정에 있던 갈라 플라키디아는 강제로 물러나게 되죠. 자, 물러나면서 자기 아들 발렌티니아누스 3세에게 이 아이티우스에 대한 증오심만 심어주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증오심 때문에 황제가 된 이 발렌티니아누스는 아이티우스 장군을 죽이게 되죠. 자, 그럼에도 22년간 이제 서로마 제국이 무사했던 건 이 아이티우스가 야만족도 두려워하는 이 훈족을 용병으로 활용한 덕분입니다. 훈족과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훈족을 용병으로 활용해가지고 게르만족을 제압한 것이다. 이 시기 동로마도 42년의 치세 막바지를 향하고 있었는데 황궁을 수도원으로 바꾼 것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나마 동로마 제국이 무사했던 건 누나인 풀케리아가 동쪽 갈라 플라키디아와 달리 평균 이상의 통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훈족 아틸라 동로마를 위협하다. 자, 444년 동쪽, 서쪽 로마에 동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바로 이 해에 벼락에 맞아 즉사한 형을 이어서 아틸라, 훈족의 불세출의 왕 아틸라가 즉위하게 되죠. 아틸라 사진 한번 볼까요? 아틸라.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이 훈족의 아틸라가 차지했던 이 훈족의 아틸라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이 아틸라 제국이 바로 서쪽 로마와 동쪽 로마를 동시에 위협하면서 양쪽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죠. 훈족의 진면목은 훈족과 관련된 말, 자, 모든 불행은 훈족이 뿌린 씨에서 생겨났다. 또 타락한 기독교도에 대한 신의 채찍, 훈족이 떠난 뒤에는 개 짖는 소리도 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훈족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공포를 이제 감을 줬던 종족인가, 그 진면목을 알 수가 있죠. 이 훈족과 로마군이 직접 충돌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동로마는 매년 거액의 용병료를 이제 훈족에게 지불했고, 서로마도 이 아이티우스 장군이 훈족과 친해서 이 훈족을 용병으로 고용해가지고 야만족인 게르만족을 격퇴했죠. 하지만 이건 모두 아틸라가 즉위하기 이전이었죠. 아틸라는 즉위하자마자 동로마에 3배로 인상된 용병료를 요구하죠. 마치 우리 트럼프가 이제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이제 요구하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만약에 이런 기세로 계속 몰아붙였다면 동로마가 먼저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450년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동로마의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2세
누나에게 정치를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테오도시우스 2세가 죽으면서, 자, 살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가 죽어서 제국의 운명이 반전되죠. 좋은 쪽으로. 자, 누나인 풀케리아는 그 통치력이 이제 빛나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 대체로 무난한 인물을 차기 황제로 지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누나는 백전노장의 마르키아누스 장군을 차기 황제로 지명하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은 자신은 신에게 바쳐진 몸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평생 할 수 없다. 이런 조건으로 결혼하죠. 하기사 이 누나는 이미 50세가 넘어서 굳이 이런 조건 안 달아도 괜찮긴 했을 텐데요. 족보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동로마는 장남에게 알카디우스에게 맡기고 서로마는 호노리우스에게 맡기죠. 바로 이 알카디우스의 아들 테오도시우스 2세가 죽습니다. 그의 누나인 풀케리아가 바로 백전노당의 장군 마르키아누스 장군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제국의 훈족의 침공에서 이제 제국의 안위를 새 황제인 마르키아누스에게 이제 일임하는 겁니다. 자, 허수아비 황제가 사라지고 이제 군인 출신 황제가 등장하면서 동로마 제국은 분위기가 완전히 일신되죠. 그리고 황제는 이제 전쟁에 직접 출정하겠다고 선언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반세기 만에 전쟁터에 직접 출정하는 황제가 등장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틸라도 만만치 않은 적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훈족 아틸라는 관역을 서로마로 바꾸게 되는데, 자, 공경에 처한 아틸라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서로마 황제의 누이인 호노리아가 이 아틸라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서로마 제국 영토의 절반을 결혼 지참금으로 주겠다는 군침 도는 제안과 함께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아틸라는 관역을 서로마로 바꾸죠. 자, 그러면서 서로마 아이티우스 장군과 이제 일전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이 지역 451년에 이 카탈라우눔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아이티우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훈족의 아틸라 군대를 완전히 대파합니다. 이때 패전으로 인해서 아틸라는 자살까지 고려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추격을 포기한 이 아이티우스 덕분에 간신히 재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452년 이제 전력을 다시 가다듬은 아틸라는 이제 북이탈리아 전역을 휩쓸면서 약탈을 일삼습니다. 완전히 북아프리카 이 지역을 완전히 약탈하는 거예요. 라벤나 항공은 여기에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황제는 황궁에 틀어박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티우스 장군은 바로 다른 야만적과 전투에 발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재미난 두 편의 환상적인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자, 훈족이 북아프리카를 약탈하는 상황에서 첫째, 자, 이때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탄생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가보면, 야, 이런 곳에 1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느끼는 그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베네치아가 어떻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완전히 갈대만 무성한 늪지대예요. 그 늪지대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석호 거기에 있는 육지에 도시를 하나씩 만든 겁니다. 베네치아. 바로 훈족의 침략으로부터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베네치아가 탄생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 자, 황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당시 로마 감독이었던 레오가 나서서 아틸라와 협상을 합니다.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로마의 약탈을 막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아틸라를 설득하는 이 그림이 로마의 그 바티칸의 라파엘로 방의 벽화로 남아 있는데,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교황 레오가 이제 훈족의 족장인 아틸라를 만나는 그림입니다. 요 위에 있는 이 천사는 하나는 이제 베드로고 하나는 이제 바울이죠. 전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교회 역사가는 이때 아틸라가 레오의 인품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냥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거기다가 레오 뒤에 칼을 든 베드로와 바울이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보고 경외심으로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마도 서구 쪽 족장인 알라리크가 로마를 약탈한 이후에 바로 급사하거든요.
그 알라리크의 불행이 떠올라서 좀 찝찝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미 이제 충분히 다 털었거든요.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를 이제 겁탈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에 453년 아틸라 역시 곧 죽습니다. 마치 서거수조 족장 알라리크처럼 말이죠. 이 아틸라는 어떻게 죽는가? 바로 이제 로마에서 이제 든든하게 한몫 잡고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두 번째 부인 부르군투 공주 출신의 굉장히 아름다운 이 공주 일디코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다가 복상사로, 그러니까 부부관계 중에 이제 결국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훈족 국가는 아틸라 죽음 이후 후계자 다툼으로 계속 다투다가 결국 훈족 국가는 이제 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거대했던 이 아틸라 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훈 제국은 453년 아틸라가 죽고 나서 이제 거품처럼 유야무야 사라지게 된다. 자,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와 장군 아이티우스의 죽음. 자, 454년. 자, 바로 그 전에 로마가 훈족 아틸라에 의해서 털렸죠. 좀 덜 털리게 된 게 이제 로마 감독 레오의 활약이었는데, 자, 454년 발렌티니아누스 3세 이 황제는 이제 아이티우스 장군과 함께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반년에 걸친 훈족의 약탈 기간 동안에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그 책임 공방을 하는 거예요. 그 황제는 장군은 황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황제가 이 아이티우스 장군을 죽입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귀가 따갑게 이제 이 아이티우스 장군에 대한 복수를 하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섭정으로 있다가 아이티우스 장군에 의해서 강제로 섭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엄마는 어린 아들 황제에게 내 원수를 갚아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은 거죠. 원로원에서 황제는 이제 내가 이 아이티우스 장군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원로원 의원이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자신의 왼팔로 자신의 오른팔을 잘라버렸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로마를 지키던 마지막 방패였던 이 아이티우스 장군을 죽이면서 결국 로마는 그냥 무너지게 되죠. 자, 455년 군대의 사열을 받다가 계열에서 뛰쳐나온 아이티우스 장군의 수하겠죠. 그 병사의 손에 황제인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무참히 살해됩니다. 그리고 원로원의 추대로 페트로니우스 막시무스가 즉위하지만 이후 서쪽 로마는 멸망으로 치닫는 가속 페달을 밟게 됩니다. 자, 스틸리코 장군이 408년 처형되면서 서거투족의 겁탈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아이티우스 장군이 454년 처형당하면서 그 이듬해 반달족이 이제 또 로마를 또 겁탈합니다. 자, 반달족 족장인 겐세리크의 로마 겁탈. 자, 429년 북아프리카에 넘어왔죠. 당시 북아프리카의 보니파키우스 장군의 초청에 의해서 결국 430년에 히포를 함락하고 그리고 9년 후인 439년 카르타고를 함락합니다. 자, 이렇게 바로 반달족은 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야금야금 다 먹고 북아프리카에 로마 총독부가 있던 카르타고까지 439년에 접수하는 거예요. 자, 북쪽 지역에서 훈족과 게르만족이 날뛰는 이 북쪽에 로마가 정신을 팔고 있을 때 남쪽에서 반달족의 위협이 성큼성큼 찾아옵니다. 결국 455년 반달족의 족장 겐세리크가 로마의 외항인 오스티아 항구에 도착하죠. 당시 로마는 2달 전 황제가 된 페트로니우스 막시무스가 연설 도중에 흥분한 민중에 의해 살해됐고요. 이후 2달간 황제 자리는 완전히 공석이었죠. 자, 반달족 족장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당시 로마의 감독인 레오는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그가 반달족 족장과 맺은 협상은 굉장히 씁쓸한데요. 자, 교회는 약탈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저항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는다. 이거였다고 합니다. 자,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체계적으로 약탈이 진행되는데, 자, 교황 레오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물건을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반달족 병사들이 명령하면 로마 시민들이 알아서 갖다 바친 거죠.
자, 410년에 있었던 서고투족의 겁탈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455년 이 반달족의 약탈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왜냐? 두 번째 사건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뺏는 쪽과 빼앗는 쪽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이상야릇한 겁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서로마 제국의 최종적인 멸망, 영역의 세월을 뒤로한 채 막을 내리다. 자, 455년에 있었던 반달족의 로마 겁탈부터 476년 제국이 멸망하는까지 20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때 등장했던 황제들 열거해 봤는데요. 그냥 이름만 이제 언급하고 싶습니다. 뭐 황제라 칭하기에도 사실 깊은 한숨만 나오는 사람들이죠. 자, 페트로니우스 막시무스의 사주를 받은 한 병사가 발렌티니아스 3세를 죽이고요. 그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소년인데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로마의 건국 시조인 로물루스, 그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두 이름을 짬뽕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쓴웃음을 짓게 되죠. 우리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자신이 이제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의 이름, 건국 시조, 최초 황제 이름 갖다가 붙인 거예요. 이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멸망 과정은 역사 스토리라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에피소드에 가깝습니다. 자, 로마군에 복무한 야만족 출신 장군들이 제대를 앞두고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자,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는가? 바로 오도와 케르였죠. 하지만 돈이 없던 이 로마 제국은 거절합니다. 자, 거절당하자 오도와 케르는 어떻게 하는가? 소년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아니에요. 그 해가 바로 476년입니다. 자, 서로마 제국은 이렇게 멸망합니다. 뭐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숨통이 끊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도 처절한 아비규환도 없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주전 753년부터 무려 1000년 넘게 이어온 제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시로 돌아가서 제국의 시민에게 이런 인터뷰를 한다면 만약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멸망했다고요? 언제요? 아니, 로마 제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476년, 이 476이라는 숫자가 세계사를 시험 보는 이 현대인들에게, 후대인들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자, 동시대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였다는 거죠. 자, 동시대인들에게는 이 로마가 800년 만에 서구쪽 족장인 알라리크에 의해서 완전히 털린 410년, 그때가 이미 멸망한 걸로 알았던 거죠. 그 이후의 시간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에필로그 스토리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서로마 제국이 영역의 세월을 뒤로한 채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그 마지막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